지난주였나요?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되게 과열일 때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거의 공모가 가까이 빠졌거든요, 지금 현재. 네. 스페이스X 투자는 좀 많이 빠지면 조금씩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의견을 지난번에 주셨는데, 그럼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조금씩 모아가도 괜찮은 걸까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거를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스페이스 X를 개인 그 단독으로는 안 삽니다. 얘가 이제 실적이 없고 그다음에 조금 투자를 하더라도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것들을 한번 예를 들어서 보면은 얘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잖아요. 근데 5년 정도의 실적을 봤을 때 아마 100%못 올랐을 거예요. 그 5년에 한 90 몇 퍼센트 올랐을 거거든요. 그럼 5년에 두 배면은 그게 나쁜 수치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나스닥보다도 못 오른 거고요. 반도체 ETF보다도 못 오른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적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퍼가 아직도 막 180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스페이스X는 더한 거죠. 얘는 아예 이제 실적이 없는 적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스페이스X의 미래를 밝게 보지만 그렇다고 너무 일찍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어, 이제 그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는 거는 리스크가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저는 이 NASA라는 그 우주 ETF가 있거든요. 그 얘랑 UFO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오히려 만약에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면 모아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도 막 매일 모아가고 매달 모아가고 이거는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변동이 되게 크거든요. 이 나사만 봐도 지금 엄청나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냥 많이 빠졌을 때, 그러니까 뭐 눌림목에서 뭐 60일선이나 뭐 120일선이나 이런 것에 닿았을 때 조금 이렇게 뭐 20%, 20% 이런 오분할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든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이런 애들은 이제 5% 미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니까. 그리고 5%도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 5분할을 하든 3분할을 하든 10분할을 하든 해가지고 눌릴 때마다 이렇게 매수를 하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또 적은 금액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얘네들은 이제 5년, 10년 비트코인 투자처럼 5년, 10년 안 파는 거죠. 마이너스 50%가 나오든 말든. 그래서 결국 어차피 큰 돈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10배, 20배를 보고 장기 보유하는 그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반도체가 우선일 것 같습니다. 웅달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스페이스X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실적에 비해서 되게 주가가 높은 게 특징인데, 두 회사가 다 일론 머스크의 회사잖아요. 네. 일론 머스크 회사들은 왜 이렇게 주가가 높은 거죠? 실적에 비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팬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짜 미래를 이제 믿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정도 흔들렸으면은 진짜 다이아몬드 손들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5년을 투자했는데 100%를 못 벌었다? 그리고 이 기술주에 이렇게 투자하면서 그런 걸 딱 겪고 나면은 진짜 멘붕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나고 내가 일론 머스크고 완전 동조화돼가지고 그 팬심이 엄청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도 5년 동안 90%라도 상승을 했는데, 비트코인은 왜 이렇게 못 올랐나 싶기도 하네요. 테슬라랑 비교해봐도 너무 성과가 안 좋은 것 같고, 이게 앞으로는 좀 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지금 뭐 비트코인 성과가 4년 됐나요? 1년 남았네요. 그럼 내년 1년까지 보면은 또 뭐 한 두 배 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쵸. 이게 투자가 참 쉽지가 않죠. 아,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 지금 제가 말한 게 조금 어폐가 있었던 게 테슬라는 진짜 5년을 본 거거든요. 정고점에서 산 기준이 아니라.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정고점을 샀다는 걸해서 기준을 삼아가지고 제가 지금 4년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음. 그러면 5년을 보면은 조금 더 달라져 있지도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5년 전이 어, 음. 거의 최고점일 때라서 네, 비슷할 아, 것 그런가요?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비트코인도 참 쉽지 않은 투자 같습니다.
음. 비트코인 투자자나 테슬라 투자자는 좀 음.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둘 다 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고, 맞아요. 변동성도 되게 크고, 좀 떨어질 때,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한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성장주가 다 그렇긴 하지만, 음. 테슬라나 비트코인은 좀 유난히 더 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요거를 잠깐 제가 한번 지금 차트를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5년을 찍었거든요. 네, 근데 테슬라는 위아래 변동성이 우리가 크다고 느꼈지만 큰 변화가 없죠. 이거에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근데 비트코인은 이때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폭락을 하면서 5년 전 가격이랑 똑같아진 거거든요, 거의. 네, 그래도 조금 더 비트코인이 테슬라보다 오르긴 했네요. 한 84%? 지금 시즌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확실히 비트코인은 하락폭이, 그러니까 변동성이 테슬라보다 훨씬 큰 거죠. 예, 그래서 이 사이클 투자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고, 매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에서만 팔았어도, 음, 뭐 이때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차트로 보니까 좀 그런 또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웅달님은 다음번에는 좀 매도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완전 저 공개 방송할 때 공표를 하고 있는데, 저는 비트코인을 팔 겁니다. 예, 29년에 팔 거고요. 왜냐면은 지금 저는 이제 저도 비트코인에 상당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걔가 만약에 뭐 3억이 되든 4억이 되든 5억이 되면은 제 금융자산에서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요. 결국 얘가 지금 1억 8,500을 찍고 지금 이제 9천만 원이 됐지만, 결국 3, 4, 5억이 되면은 결국은 올라간 거잖아요. 그 중간에 어떤 변동성이 나오든 그러면 금융자산이 이제 팍 부풀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팔고 저도 이제 그때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꾸려가지고요. 부동산도 뭐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면은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으로 해서 딱 비율을 적정하게 지켜서 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매도 규모는 비트코인 현재 보유량의 몇 퍼센트 정도 생각 중이신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이제 얼마인지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절반 정도는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5억쯤 되면 절반 파시나요? 네, 뭐 그 정도면은 네, 그 정도면은 절반 정도 팔아도 예, 될 것 같은데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절반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비트코인이 5억이라서 절반을 판다기보다는 이제 어떤 자산을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랐다고 봤을 때 이제 한 30%는 기본적으로 덜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 50%는 덜어낼 수 있다고 보고, 그럼 왜 50%는 남기냐? 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50%는 남겨놓자. 30%는 좀 적은 것 같다. 그런 개념입니다. 음. 그럼 2029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웅달님은 반도체를 좀 모으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네. 3년 동안 모으면 그 양도 좀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그걸로 반도체 주식이 아닌 또 다른 거를 또 자사 배분 차원에서 매수를 할 계획이신 건가요? 네. 만약에 그때 봐서, 이제 미국 주식도 좋고요. 그때 이제 뭐 예를 들면 우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음. 본격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은 포트를 작게 가져가지만, 그때는 진짜 우주가 5%가 아니라 10%, 15%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흑자 기업들이 나타나면서요. 그 다음에 양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양자도 지금 보면은 거의 안 빠졌어요. 흐름이 좋거든요. 그죠. 양자도 거의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보면 나스닥하고 S&P도 거의 안 빠지고 반도체만 지금 위아래로 막 움직이고 비트코인 관련된 것만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 또 미래 산업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우주 산업 쪽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우주 산업이 어찌됐든 큰 폭으로 주가가 오르려면, 이익을 동반하지 않으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우주 네. 산업은 뭘로 돈을 버는지 제가 잘 몰라서 어떤 걸로 수익을 내게 될까요? 우주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흐름이 괜찮죠. 네. 그래서 지금 한 24년 6월이거든요. 저는 이때 이후로 우주 산업에 좀 펀더멘털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우주 얘기했지만 너무 초창기였고요.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였고 꿈을 꾸는 거였으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우주 기술이 현실적으로는 전쟁의 미사일로도 쓰일 수 있대요. 그 음, 다음에 이제 우주 여행도 가능하고, 우주 통신도 가능하고, 우주 정거장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주를 이용한 뭐 방공망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뭐 화성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제 그런 것들 고려하면은, 그리고 이제 우주에서 인터넷을 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진짜 뭐 1억 명이 아니라 막 10억 명, 15억 명의 사업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주 산업은 굉장히 독점력이 강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부품을 제공하는 또 우주 기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나중에 그 소수 기업들은 돈을 진짜 엄청나게 벌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스케일이 너무나도 큰 거죠. 마치 지금 반도체 쪽 메모리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독점을 하듯이 그때도 이 우주 산업에서 뭐 한두 개가 독점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우주와 관련된 사업에서 이제 다른 부품이나 뭐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쪽이 이제 ETF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UFO가 우주 산업 관련된 ETF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네. 알기로 그 제프 베이조스도 우주 관련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기업도 네. 혹시 같이 포함이 돼 있을까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음. 네. 지금 1, 2, 3위, 제가 보통은 이제 1, 2, 3위를 보는데 1위가 지금 이제 스페이스X, 로켓랩, 그 다음에 ASTS라는 세 개 정도거든요. 근데 요 세 개가 이제, 거의 지금 우주 산업에서 많이 언급되는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요게 이제 중심으로 보는데, 이제 저도 우주 산업을 막 깊게 공부하기보다는 대략적으로 큰 틀에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량이 들어가는 건데, 어, 이제 이쪽을 투자하고 싶은데 개별로 접근하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주는.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 로켓랩 같은 거를 제가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로켓랩이 그 트위터나 X 같은 데 가면은 진짜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국내외 할 것 없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근데 최근에 진짜 불과 한 달? 한 달 사이에 이게 거의 40%가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무서워서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네가 흑자냐? 아니, 적자예요. 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빠지면은 어디까지 빠질지도 모르겠고 감이 안 잡혀서 이런 애들은 살 수가 없는데 우주 산업 ETF 자체에는 뭔가 지금 저는 24년 6월 이후로 우상향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닐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크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때부터 지금 여기까지가 오른 게 엄청나잖아요. 지금 이 퍼센트로 봤을 때 4,000%가 올랐나요? 한 40배 그죠? 올랐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건 또 개별 종목이니까 이거는 이제 무서워서 투자를 못 하고 그 UFO로 투자했다고 하면 뭐 한 이쯤에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도 거의 한 400, 4배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지금 또 50% 정도가 빠졌으니까 이렇게 눌림목 때는 조금 한번 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양자 컴퓨터 이야기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 네.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네, 양자컴은 제가 아직은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음, 보면은 너무 가격이 비싸 보이고요. 그냥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부담되는 거라서 아직 추천을 안 하는데, 만약에 얘도 한 50% 꺾이면, 그때는 한번 좀 담아보려고 하는데, 양자컴도 지금, 굉장히 좋죠.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ETF 출시되고 나서, 예, 거의 우상향이죠. 뭐, 이때부터 잡아서 보면은, 이제 9배가 올랐네요. 저점 대비해서는. 상장에서 보면은 한 6배 정도, 7배 정도가 올랐네요. 그래서 이렇게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자, 우주, 뭐 이런 게 미래의 산업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 시기가 이르냐 빠르냐, 그게 지금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기회비용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당연히 미래에 될 거지만 너무 빨리 하면은 그동안 반도체에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잃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소량으로 그냥 묻어두는 식으로 정말 뭐 5년, 10년 묻어둔다는 각오로 투자를 하면은 저는 굉장히 승리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가까운 시일에는 비트코인이나 반도체가 돈을 벌어준다고 느끼고 있으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음. 지금 포기를 하는 거는 너무 안타깝죠. 정말 이제 조금만 더, 만약에 12월이라고 하면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7월이니까 8, 9, 10, 11, 12, 5개월 남았거든요.
네. 아, 그래서 포기하면 너무 아까울 것 같고, 아,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은데, 여러분, 이거 결국 이렇게 비트코인을 멀리서 보면 희극입니다. 예. 진짜 5년, 10년 붙들고 가면 이게 10년이니까 16년 동안 붙들고 온 거거든요. 희극입니다, 희극. 그래서 여기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만 집중해서 보면은 포기하고 싶죠. 예, 그렇지만 올라가는 미래가 이제 기대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포기할 수가 없고 반도체 역시도 지금 뭐 실적이 언제까지 정말 압도적인 실적이 나올지 상상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꼭 발 담그는 게 좋아 보이고요. 저도 지금 디램 ETF 같은 거를 좀 사가지고 발을 담그고 있는데 제가 이제 분할로 이거를 산다고 했거든요. 3년 정도. 근데 이거를 산 게 저도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분할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벌써 수익률이 거의 40% 50%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분할로 계속 좀 모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제 많이 올랐다 생각하면은 뭐 조금 덜어낼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그 자기 선택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